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항목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보험은 우리가 원천 인수 같은 경우는 인사급여,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종교소득 이 두 칸으로 나누어졌는데 4대 보험은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될 일이 크게 없고 우리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 부분들도 사실상 종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작성 방식을 정확히 알아놓으면은 되죠.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사정 지식이 잘 갖춰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잘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만 이런 신고 부분들에 대한 날짜나 보수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조금씩은 어떻게든 신고가 되냐 안 되는 부분에서 신고가 된다면은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제가 신고를 각각 해야 될 것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외에 파트를 나눠서 한 것들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직장 가입자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처음 들어와서 직장 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세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처럼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장 가입 신고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가입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된 사업자 부분을 불러와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불러오냐? 첫 번째 사업장 등록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업장 등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등록 부분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미리 등록을 해놨는데 대개들 보면은 11, 12가 아니라 10번인 세무사랑 일반적인 부분만 있는 거죠. 자, 한 개씩 볼게요. 불록을 통해서 회사 등록 코드에 이 5201번의 회사 등록 코드의 기본 사항에 있는 내역들을 자동적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해놔야지 4대 보험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등록사항의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을 잘 등록을 해놔야지 4대 보험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회사 등록 내역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불러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불러올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특고 여부입니다. 특고 여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은 자, 0번은 부입니다. 1번은 예술인 사업장이고 2번은 노무제공자 내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노무제공자, 예술인 사업자. 요즘 이것 때문에 상당히 4대 보험 하기 힘드시죠. 사실상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자, 어쨌든 특고 여부에 따라서 총 3개로 나눠집니다. 2개 예술이나 노무제공자가 없다면 불허해서 업무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 관리번호는 이 3개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관리도 따로따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세무사랑 10에 특고 불호되어 있는 이 관리번호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왜? 이런 관리번호 없다고 나올 겁니다. 예술인 쪽에. 신고 자체도 못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한테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장 관리 번호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특고 여부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0이 대부분이긴 한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갖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리 번호는 우리가 세금 신고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되고
입력되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자신고하는 것처럼 EDI 서비스, EDI에서 신고했었을 때 아니면 고용자세 토탈 서비스에서 신고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신고가 안 됩니다. 사실상 뭐 그때 우리가 세무 대리인이 들어간다면 이 관리번호 쪽으로 들어가니까 뭐 실수할 일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관리번호를 명확하게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각 관리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사항 보면 주요 등록사항과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고 부분 말고 한번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자,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이런 담당자나 신고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 담당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각 공단에 신고할 때 공통이 됐든 따로가 됐든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만약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EDI 쪽으로 신고를 한다면은 EDI가 아니고 바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든 신고를 한다면 담당자와 이런 부분의 사항들을 반드시 넣지 않고는 바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거래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세부 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이고요. 4대 보험입니다. 자, 4대 보험들에 대한 내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한 부분들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풍선 바가 있으면은 각각 지역을 조어를 해서 주소 찾는 거하고 똑같죠.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이렇게 그림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공단을 찾아 들어가서 담당자 연락처나 해당 사항들의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에 맞게끔 한 번 정도 입력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뭐 공단에 뭐 직접 팩스 보내거나 이런 일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사업자 등록 부분에 있어서 이 확인을 하셔갖고 보내면 되겠죠. 뭐 신고처리 메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적용일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뭐 국민연금관리보험 각각의 관리번호가 따로 있다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회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보험사무 대행기간이 있다면은 관련된 것을 입력을 해주고 이 부분들이 입력을 안 한다 해서 영향력이 있나?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관리용으로도 필요하니까 왜 팩스 보내거나 할 때 번호를 일일이 조회해 갖고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 놓으면은 상당히 편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등록 처음 한번 할 때니까 잘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장 가입자 신고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등록된 것을 토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맨 최초 한번 사업장을 가입할 때 하는 신고고요. 맨 마지막으로도 탈퇴할 때 맨 마지막 한번 사업장 탈퇴 신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입니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는 뭔가요, 이게? 지금 이쪽 항목들은 사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 그죠? 여기는 아마 인별에 대한 신고일 거고요. 여기는 사업장에 대한 관련된 신고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하는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사업장에 어떤 변경이 있으면 그것을 신고하라는 부분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뭐 참고 자료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 변경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고 작성 형화는 1년 동안 네가 작성한 게 있으면 마감한 게 있으면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마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일 날 이런 부분들을 쳤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불러옵니다. 지금 색깔 쳐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불러와지는데 변경된 게 있으면은 이렇게 변경 내역을 입력을 해서 변경 부분을 반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경 전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원천 징수 때 또 얘기했지만
이런 변경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서식을 봐서 어떤 것들은 입력을 하더라도 반영이 서식이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변경 신고서를 보면 변경 내역을 적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과 후에 대한 내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내용은 적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라는 것만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서식에 보면 이 사업장이라는 곳에 변경 전 부분들도 입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경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필요성은 실질 없을 수 있겠죠. 확인만 잘하면 되겠죠. 기존에는 어느 주소였는데 이 주소로 바뀌었다. 이 부분만 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인쇄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서 공단 신고, 공단 신고는 공단의 프로, 이 세무사랑 프로로 바로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 내역을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자신고의 개념하고 마찬가지, 전자신고보다 훨씬 편하죠. 다 하고 나서 공단신고해서 체킹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단신고를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뭐 공단신고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상단에 공단신고, 모든 서식에서 공단신고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 신고에는 상단에 공단신고가 없죠. 그 다음 탈퇴신고는 공단신고가 있네요. 보면. 왜 그럴까요? 사업장 가입 신고하기 전에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가 될 수 있나요? 사업자 가입 신고하기 전에 없죠. 우리가 세금으로 따지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기 전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 가입 신고서에서는 이런 공단 부분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공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로 입력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서식이 있고 탑재하지 않는 서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된다. 이거는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서다. 그리고 공단에 직접 제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참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서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렇게 각 원천 징수도 마찬가지지만 4대 보험에서도 이런 참고 사항이 있는 서식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식 화면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클릭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하실 필요성은 있죠.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참고 사항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와 동시에 전 대표자와 4대 보험 산실 신고하고 새 대표자 4대 보험은 취득 신고를 진행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원에서 대표자에서 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사원에서 대표를 걸고 고용산재 산실되고 대표에서 사원으로 변경되고 고용산재 취득해야 된다. 보수총회 신고, 대표자 기간과 사원 기간을 체크해서 보수총회 신고를 해야 된다. 밑에 주의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맞지만 나머지는 당연한 얘기죠. 대표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였다가 사원으로 변경된다면 취득을 당연히 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면은 상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변경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신고 옵션을 눌러보시면 각각 공단에 나눠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내용 변경인데 뭐 어느 공단 신고하고 어느 공단 신고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참고로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는 각 공단의 공통신고 사항입니다. 공통신고 사항들은 항상 이렇게 동시에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시면 다른 서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공통은 이렇게 해서 각각 4대 보험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 내용 신고입니다. 자, 4대 보험 1입니다. 4대 보험 1.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근로자 내지 뭐 대표자 뭐 이렇게 대한 신고에 해당되겠죠.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입니다. 입사해서 처음으로 신고하는 인별 신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입니다. 이거는 사업장에 가입자, 사람이죠. 가입자에 대한 내역을 변경하는 신고입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당 사업자를 조회하게 돼 있고, 우리는 특목고가 아니고 예술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기존의 작성 현황 똑같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4대 보험 서식의 거의 대부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작성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12월 1일 날. 우리 12월 1일 날 태백산 씨라는 분이 각각 가입자 내역에 대한 변경이 발생됐다. 그 변경은 어떤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태백산 씨 같은 경우 변경 같은 경우는 내용 변경, 통합, 내역 변경, 국민, 보수 월액 변경,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뭐 제외를 하더라도 내역 변경 통합은 이 태백산 씨의 내역이 4대 보험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신고입니다. 위에 공단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역 변경 신고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역을 변경하는 신고입니다. 자, 보수소득 월액 신고는 제가 추후에 개별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태백산 씨가 원래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 그러다가 300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4대 보험이 정산이 되겠지만, 한 번에 4대 보험을 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급여 올랐을 때 바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싶다. 반대의 경우더라도,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그랬을 때 통합으로 4대 보험 전체 보수소득 월액 변경 신고서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월액 변경은 제가 별도로 관련된 내역들을 설명을 하겠고, 내용 변경 통합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신고는 태백산 씨가 네 군데에 2022년 11월에 이름이 태백산이었는데 태촌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라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인쇄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전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했다. 가입자의 내역에 대한 변경을 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 부호를 보시면 변경할 수 있는 부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름을 바뀔 수도 있고, 주민번호나 뭐 이런 부분, 특수직종 근로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체크하셔갖고 이제 공통신고 사항이니까 사업장 가입자의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위에 상단에서는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신고 옵션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에 여여 했기 때문에 아까 인쇄했을 때 모든 게 체크했듯이 신고 옵션은 이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는 4대 보험 취득과 상실에 대한 내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장 가입 내역 변경 신고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장 가입 자격 상실 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퇴사했었을 때 신고하는 겁니다. 4대 보험. 자, 이 부분은 별도의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입니다. 자,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도 F2 눌러서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고 해당 용어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가 뭐냐? 우리 이직 확인서 퇴사했었을 때 직원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죠. 왜? 실업급여 받으려고 요청을 하는 경우 중, 그게 사유 중 하나죠. 그 대부분 이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 확인서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 소득에서도 대부분에 대해서는 불로와집니다. 저절로 불러와진다는 거죠. 별도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내겠지만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급여 관련된 내용은 자동적으로 불러와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퇴직을 했으니까 이직을 했으니까 확인서를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마지막 급여까지 최종적으로 급여 금액을 확정 짓는 게 제일 먼저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퇴사 신고를 하겠죠. 네, 퇴사 신고를. 그래 퇴사 신고를 하면서 자 이직 확인서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F2를 누르시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일자를 사원 등록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퇴사자의 부분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소백산시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급여 대장에 대한 내역들이 나오고 자격 취득일도 입사일이라는 사원 등록 자료를 그대로 불러줘 옵니다. 자, 이직일도 퇴사일에 되겠죠, 사실상. 자, 퇴사일에 이제 퇴사일에 지금 사원 등록 보시면 소백산 30일이잖아요. 그래서 퇴사일이 됩니다. 자,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사유와 구체적 사유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실질 회사 사정이 아닌데도 개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퇴사를 했는데도 회사 사정으로 잘못 입력하면 잘못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히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직 사유를 명확하게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 누구누구 퇴사합니다 했었을 때 제일 먼저 탈퇴 신고를 할 때 그 전에 물어봐야 되는 게 이직 사유가 뭐였나요? 고용보험 대상자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직 사유가 합당해야 실업급여분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 실업급여 0.9%에 뛰잖아요. 반반씩해서 1.8%고. 그러니까 그 뛰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이게 자금으로 이게 실업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미리 보험이니까 떼놓은 것처럼 또 떼놓은 거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유를 정확히 잘 물어보시고 구체적인 사유도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고 직접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관련된 사항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여 부분들이 이렇게 산정이 돼서 특별한 거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통상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통상임금이 저번에 우리가 근로 원천징수 했었을 때 통상임금 얘기 드렸고 통상시급 얘기 드렸잖아요.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은 통상시급입니다. 그 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 작성하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이거나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급여입니다. 정해진 월급여. 자, 이 경우 잘 보세요.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일했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소백산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니까 3개월 훨씬 넘었죠. 그럼 통상임금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쨌든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통상임금을 넣는다. 왜 넣을까요? 통상임금과 여기 지금 평균임금 산정명세자잖아요. 이거는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균임금이라는 건 이때까지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금액이 얼마냐가 평균이죠. 평균임금이에요. 3개월 근무한 사람한테 통상임금을 넣으라는 이유가 얘랑 평균임금이랑 비교해서 높은 거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구조인데요. 어쨌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재를 해야 되면서 통상임금. 이거 어떻게 기재할까요? 우리가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임의로 기재하는 건 아닙니다. 임의로 기재할 바에는 비워두는 게 낫겠죠. 3개월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죠? 이런 부분에 해당될 거고요. 나머지는 뭐 기준금액이나 이런 부분 보시고 1일 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1일 주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약정,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정한 시간을 확인해 보셔갖고 잘 입력을 하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는
이직 전에 24개월 동안 2년이죠.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한 주의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일수를 기재합니다. 뭐 그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초단시간 근로일수라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월 60시간 또는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정말 적은 근로시간을 하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일수를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몇 개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해당 사항이 크게 없긴 할 겁니다. 다만 이 대부분은 자동 입력을 하겠지만 이직 확인서는 이직 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유 이 두 가지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되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불러오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입니다.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한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인데 잠깐만. 자, 봅니다. 자,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F2를 누르면 해당 사업자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랑 현장 7월. 자, 이 부분을 원청진수 쪽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하는 부분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정상적으로 하고 일용직 사원 등록을 정상적으로 잘 했다면 4대 보험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대부분 저절로 불러와집니다. F2 누르고 엔터를 친 상태입니다. 이 내역들은 사실상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들이 저절로 불러와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고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거고, 자,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달에 평균적으로 일한 근로시간인데요. 이 부분도 일용직 근로신고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7월에 운봉산 씨, 자, 총 42시간에 7일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나누면 어쨌든 6시간이 평균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일용직 신고를 했다면은 잘 불러와지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직종도 우리가 직종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직종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 직종은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직종에 따라서 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마찬가지. 산재보험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력을 잘해야 되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등록 때 미리 입력을 해놓는다면 이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국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체류 자격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체류 자격이 되게 복잡하게 많죠.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이제 고용보험이나 뭐 이런 체류 자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냐 안 대상이냐 아니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체류 자격에 따라서 외국인이. 어떤 체류 자격 코드는 무조건 강제로 고용보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선택입니다. 어떤 자격은 제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체류 자격도 반드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뭐 체류 자격이 우리 F2 같은 거 있죠. 거주, F5 뭐 영주 뭐 이런 것들은 강제 가입 대상입니다. 왜? 당연히 거주니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은 뭐 적용 제외는 외교 유학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건 적용 제외입니다. 왜? 뭐 외교 유학인데 고용보험 떼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임의 적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단기 취업 이런 것들 잠깐 취업하는 건데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나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미 적용 대상자인데 나는 그래도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가입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 신청합시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보험관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 탈퇴 신고서. 자, 가입 및 탈퇴입니다.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체류 자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 구분입니다. 부가 구분. 부가 구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다 적용 대상이라면은 공란으로 비워도 됩니다. 그런데 부가 구분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내지 산재보험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제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 사람, 가입해야 되는 사람 말고 임의 대상자 내지 가입할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뭐냐면 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일반적으로는 없겠죠. 그리고 고용보험 여부도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부분입니다. 자, 신고 옵션, 오른쪽 신고 옵션을 보시면 여기에 고용만 신고할 건지 산재가 신고할 건지 둘 다 신고할 건지 체크하게 돼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고사항도 한 번씩 보세요. 이건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 자격 취득 내역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보셔갖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상단에 보시면 작성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고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단 신고가 가능은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인감이나 이런 걸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다시 돌아가면 일용직에 관련된 확인 신고서잖아요. 그러면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는 이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뭐 많이 들어봤죠.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다음 달 15일. 다음 달 15일로 만든 어떤 기준? 우리 원청세로 보면 지급 기준인가요? 귀속 기준인가요? 귀속 기준입니다. 근로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게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입니다. 근로일의 다음 달 15일.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15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갖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까지 받고 이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입니다. 이 피부양자 취득 상실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대한 피부양자를 등록하거나 예를 들어 태백산 씨, 아까 태백산 씨가 배우자가 딴 데서 근로를 하고 있어 갖고 내 부양가족이 아니었었는데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없다. 부양가족을 남편 쪽으로 부양가족을 넣겠다. 태백산 씨 쪽으로. 그랬었을 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취득 신고를 하는 거고 상실이라면 반대로 배우자가 우리 부양가족이었는데 배우자가 지금 일을 이제 시작했다 막 그래서 그쪽 사업장에 4대 보험 신고가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배우자를 상실하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상실 신고,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 상실 신고할 때는 상실 취득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서식이 다 다릅니다. 자, 이 서식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동거인은 가족관계 증명서 요청합니다. 반드시 상세로 줘야 됩니다. 상세로 줘야 되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꼬표로 되어 있는 거 주는 거. 될까요? 무조건 안 되죠. 번호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상세로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끔 자료가 제출돼야 됩니다. 비동거에 해당된다면. 자, 미혼인 경우입니다. 남자는 만 27세, 여자는 만 25세 이상일 경우,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제출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입 첨부 서류로 꼭 필요하니까 어쨌든 피부양자 취득이나 상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번에 안내를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겠죠. 자, 외국인인 경우와 사실혼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가 취득 후에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 취득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를 눌러서 한번 작성 부분을, 자, 작성 현황의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작성 현황 부분은 제가 일단 취득은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주황산 씨가 자녀가 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내역입니다. 자, 자녀가 새로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하는 부분이고, 취득 부호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상실이다. 자, 소백사 씨, 한라산 씨가 기본적으로 상실했다. 13번 기타의 사유, 별도의 사유가 있어서 상실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고, 건강보험증 변경 추가나 이런 말 그대로 건강보험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만은 첨부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지 대상이 되니까 이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 안내문은 좀 전에 보신 거를 잘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이야 두리누리 사회보험과 관련된 지원을 최대 신규 가입자가 80%까지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신규 가입자만 대상이 되잖아요. 신규 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리누리 사회보험에서 처음으로 입사한 자를 신규 가입자가 아니죠. 가입 신고 입사 당시 직전 1년 동안 근로내역이 없는 사람, 1년 6개월 전에 근무했다, 이런 사람이 신규 가입자예요. 그런데 6개월 전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이러면 신규 가입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36개월 동안 80%의 감면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사업장 가입 신고를 했었을 때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맨 처음에 보험료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체킹을 해 놓으셨다면 이거는 추가로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공제를 저절로 해 줍니다. 이런 지원 신청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용 노무 제공자 월 평균 보수 통보서, 이런 통보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용보험 노무 제공자, 우리가 얘기한 사업장 같은 경우 예술인과 우리 노무 제공자가 있었잖아요. 고용보험 노무 제공자 월 평균 보수라는 것은 노무 제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어떻게 부과를 하게 되냐면, 자, 일단 F2를 눌러보면 우리는 12번밖에 안 됩니다. 왜? 사업장은 노무 제공자는 12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12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 보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사를 했을 때 노무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에 해당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노무 제공자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있으시면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 신고를. 그리고 나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급여가 얼마라,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죠. 용역 비용, 그러니까 지급한 비용이 얼마라고 신고를 합니다. 매달. 그러면은 7월이면 10월 달까지, 7월 10일까지, 9월 말일까지 그 계산을 해줘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매월 얼마를 납부를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를 신고하는 난이 이 고용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통보서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거죠. 이건 매달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7월이면 7월에 신고하면 한 8월, 9월에 정리돼서 9월쯤에 아마 중순쯤 이후에 납부서가 나올 거고요. 10월 10일까지인가 납부하는 구조로 이런 구조로 해서 몇 달 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요거는 노무 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보수총액 신고랑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별도로 고용보험에 대해서 노무 제공자는 보수총액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 서식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서식이 있진 않아요. 예술인에 대한 그 보수총액 신고서는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용산재 토탈 보수총액 신고서에 예술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라는 서식도 있고 그 신고를 1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고용산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무사랑 프로에는 그 서식이 있지 않다.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 2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개별적으로 신고를 확인을 하고 설명을 개별 파트에서 하겠지만 보험료 신고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 신고서는 건설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보수총액 신고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진해서 신고해서 분기별로 얼마를 납부하겠다라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는 건설업 외의 신고고 건설업에 해당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다가 보험료 신고서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특종 하나의 업종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 공단별로 공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신고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빼고는 나머지 사항들은 피보험자나 근로내역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격취득 변경, 상실 이런 것들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외에 이제 공통사항 외쪽에 이제 건강보험료에 필요한 것들, 연금에 필요한 서식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보험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 갖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은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항목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